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농구문 이론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4월 19일 날. 지난 3월 10일 날 1차 공지 때 그 중요 내용에 대한 강의는 이전에 올려놨으니까 꼭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4월 19일 날 농구문에서 최종 공지하면서 더 이상 수정 없겠다고 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올해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많이 2차 공지에서 많이 바뀐 건 아니라서 특별히 강의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고, 그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워낙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도 짧게나마 유튜브 강의로 제작해서 올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된 내용에서 출제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9회에도 개정된 내용에서 3문제, 4문제 가량이 출제됐죠. 떫은감 낙엽인정 피해율도 나왔죠. 5점짜리로. 그리고 삭제됐다가 다시 들어왔던 그 사과 평년 착과량 문제, 그리고 방제시설 문제도 새로 들어왔는데 출제됐고, 제 생각에도 3개 정도, 최소한 3개는 개정된 내용에서 나올 것이다. 많게는 5개까지. 그러니까 꼭 시간 내셔서 지난 3월 10일, 이번에 4월 10일 날 최종 확정된 내용까지 합쳐서 꼭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19일 날 농구원에 이제 이론서가 공지되고 나서 이제 다운 받아서 맨 처음 본 게 별표 7, 지금 이제 별표 9로 바뀌었죠. 이게 부활했는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가슴 조이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이게 별표 7, 지금 이제 별표 9죠. 이게 품목별로 감수량 구해야 되고 피해율 구할 때 필수 산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상 2차 과목 대부분의 문제는 못 푼다고 봐야 돼요. 그걸 피해서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고, 당연히 부활했습니다. 이게 약 한 35페이지, 4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꼭 인쇄하셔가지고 옆에 두고 문제 풀다가 막히면은 바로바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나중에 공부되면은 이게 왜 필수적이었는지 알게 돼요. 왜 필요한 내용인지 자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 자, 4월 19일 날 수정 공지를 보고 맨 처음 확인해 본 게 별표 7을 탁 별표 9로 올린 걸, 바뀐 걸 보고, 부활한 걸 보고 잘했다 안심하면서, 자,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이겁니다. 감귤 파트.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귤 파트에서, 그러니까 감귤 주계약 보험금 계산할 때 피해율이 괄호 대괄호가 어디로 제대로 됐는지 이걸 확인하고, 제가 블로그에도 썼습니다만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기뻤어요. 아, 제대로 했구나. 자,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자, 이전 이론서에는 자, 대괄호가, 괄호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미보상 비율이 곱해졌었죠. 이게 기존 산식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요 1 미보상 비율이 여기 A가 아직 뭔지는 몰라도 일단 A에 곱해질 수가 없죠. 이 뒤에만 곱해지죠. 여기에만. 이 수차례 이거 제대로 좀 수정하라. 물론 실무에서는 이미 이론서와 달리 여기 괄호 있는 걸로 얘랑 맞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험서로 공부하는 이제 이론서에서 확실히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제일 기뻤습니다. 제일 기뻤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좀 시간 때우기도 필요하고 하니까, A는 이제 감귤은 보통약관과 특약이 있어요. 보통약관은 이제 12월 20일, 그것도 개정됐으니까 중요하죠. 12월 20일까지는
보통약관 또는 주계약으로 보험금 지급하고 특약으로 이제 동상해에 대해서만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동상해 특약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죠. 근데 그 주계약의 피해율이 주계약 피해율이 보험금은 보피자라고 일단 하지 마시고 보피자도 맞습니다. 보피자 또는 가피야 손자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동상해 보험금도 손자입니다. 주계약 보험금도 손자고 보통약관도 손자, 동상해 특약도 손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거죠. 근데 보통약관 주계약의 손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보피자로 풀이하십니다. 보피자 또는 가피자. 이걸 분배 해가지고 손자로 한 거니까. 다만 이 피해율 계산하는 게 그동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피해율. 근데 그 피해율 산식이 이거예요. 대괄호가 밖에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바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게다가 작년에도 9회에서도 과목률은 시험에 나왔죠. 근데 9회에서도 수학 전 그 과실이 조그말 때 사고 발생한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은 과실손해 조사가 없었던 걸로 수학 전에 사고 없었던 걸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죠. 요 괄호 문제 때문에 요 A는 수학 개시 전 그러니까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얘가 12월 20일 여기까지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생략할까요? 이거 해당 강의를 그냥 참조하시고 A가 뭔데? A는 여기 과실이 조그말 때 통상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감귤은 그 100% 피해 입은 것만 따로 피해율 계산합니다. 그거를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이라 그러죠. 아주 조그말 때 그때는 100% 피해 과실수 물론 이제 떨어진 것도 100%에 집어넣고 그리고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는 이때 조사하지 않죠. 막 그 부분 피해 입은 것, 부분 착과 피해 입은 것들은 걔들은 그때 가서 해요. 수학 직전에 가서 수학 직전에 하는 피해율 조사가 그냥 과실손해조사 또는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이거는 조그말 때 그러니까 주계약은 요 두 개를 통합해서 합산 또는 통합해서 요 피해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산식이 요겁니다. A는 수학 개시 전 수학 전 과실손해 피해율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고 B는 이제 수학 직전에 하는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입니다. 그때는 우리 등급 내 등급의 정상 나누죠. 게다가 또 감귤은 30% 피해율까지 있어요. 우리 50, 80, 100만 익숙한데 30%까지 포함해서 등급 내 등급에 등급에는 어차피는 불량이니까 그 피해 본 것도 반만 인정해 준다. 그래서 50% 곱해가지고 좌우간 이렇게 된 바람에 우리 동상해 보험금 구할 때 우리 동상해 보험금 손해액은 이거는 보피자로 못하죠. 이건 손해액 따로 하고 자기부담금 따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잔동피라고 잔동상해 피해율. 근데 이 앞에가 보험 가입 금액의 1 기사고 피해율이죠. 이 기사고 피해율은 수학 개시 전 피해율 말하는 거예요. 이때도 당연히 1 미보상. 여기 기사고 피해율에든 당연히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은 거.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 좌우간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동상의 피해율 말고 요 주계약 보통약관 과실손해 피해율 산식이 이제 좀 말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사고 피해율 요 계산할 때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과목, 2과목 다루고 그 1과목에서는 1 미보상 비율로 나눈다. 1 미보상 비율로 나누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미보상 비율이 적용하지 않는다 개념이었는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됐어요. 좌우간 여러분들 자 우리 주계약 피해율 산식 이 보피자 할 때 주계약입니다. 보통약관 12월 21일 20일 이전에 사고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과실손해보험금의 피해율 산식이 대괄호가 제대로 됐다. 변경됐다. 너무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야 해요. 워낙 감귤은 할 얘기가 많아서 길어질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살펴본 게 또
별표치 별표 9에 가가지고 적과전 종합에서 우리 적과 종료 후에 그 감수 과실수 계산할 때 6개를 계산한다 그랬는데 그 6개 중에 낙엽 감수 과실수 산정에서 요 1 미보상 비율은 없앤다. 이미 이론수 본문에는 없어졌었죠. 근데 별표 7에 이 별표 9에는 남아 있었는데 과연 삭제했을까? 삭제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이거 확인하고 자, 원래는 1 미보상 비율이 있었어요. 근데 삭제됐습니다. 이게 착과된 과실에 대한 감수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낙엽 인정 피해율의 맥스A에서 끝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1 미보상 비율이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본 게 또 복숭아는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피해율에 집어넣습니다. 세균 구멍병을 보장하니까. 근데 복숭아 감수량, 병충해 감수량 계산할 때 0.5 마이너스 맥스 A라고 우리가 계산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요 맥스 A가 이게 애매해요. 이 맥스 A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0.5라는 게 통상 그 세균 구멍병 피해 입은 복숭아는 무게의 반만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무게의 반만 인정하는데 거기에 맥스 A는 이제 기존 사고의 착과 피해율이겠죠. 착과 피해율을 뺀다는 게 좀 맞지도 않고 여기 안에 착과 피해율 외에 아니면 기존의 그 이전 사고의 병충해 피해율까지 포함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맙게도 이거 빨간 펜으로 0.5 마이너스 맥스 A에서 맥스 A를 삭제. 그동안에는 여기가 0.5 마이너스 맥스 A였어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난감하든지 좀 설명하기가 짜증도 났었는데 벌써 세 개만 보고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감귤, 주계약 피해율 괄호 제대로 됐었고 1 미보상 비율 적과 종료 후에 낙엽감수 과실수의 미보상 비율 삭제됐던 거 병충해 감수량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에서 맥스 A 라이 없애는 거.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은 착과된 것 중에 낙과된 것 중에 복숭아 피해 입은 감수량을 따로 계산합니다. 일단은 정상 취급했다가 별표 9에 옛날 별표 7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이렇게 좀 복잡하죠. 복숭아는 그 표본 조사할 때 뭐 착과 감수든 낙과 감수든 60개를 뽑습니다. 과중 조사할 때도 60개예요. 뭐 품종별로는 20개지만 60개를 뽑아서 표본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 병충해가 한 30개 세균 구멍병이 다른 거 아니고 오로지 세균 구멍병 피해가 약 30개 입었더라. 근데 나는 얘의 반만 인정하겠다. 우리 이렇게 계산하죠. 뭐 뒤에 때 0.5 하든. 물론 이제 착과된 것 중에 낙과된 것 중에는 한 50개가 피해 입었더라. 그래도 반만 인정하겠더라. 병충해 착과 감수, 낙과 감수. 우리 이렇게 강의를 보통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해가 좋아요. 이론서 산식대로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60개 중에 30개가 세균 구멍병 피해 입었더라. 그렇지만 나는 반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체 착과량은 우리 달려있는 착과수에다가 물론 과중을 곱해야 되겠죠. 거기에 조사 대상 주수. 여기 있네요. 착과된 것 중에 과중 조사 대상 주수. 이걸 기준으로 거기에 병충해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계산했죠. 얼마나 속이 편하든지 여기 맥스에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것 보고 또 여러분 정말 축하할 일이 이거죠. 축하할 일입니다. 자, 농업 수입 보장 방식에서 콩냥, 마양고, 감, 포도 여기서 원래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기준가격 계산할 때 직전 5년을 이제 가지고 올림픽 평균을 냈었죠. 근데 올림픽 평균 낼 때 가입 연도를 포함하냐 말 건지 보통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요 콩과 고구마만 가입 연도를 포함하지 않고 직전 5년으로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포도랑 파랑 이제 이런 것들도 가입연도 포함하지 마라 이렇게 이론서에 돼 있었고 뭐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4월 19일 날 1차 수정하면서 1차 수정하면서 전 품목은 가입연도 포함하지 마시오. 아유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냥 직전 5년으로 해라.
기준가격 정할 때 모든 품목에 다 가임도 뭐 포함 불포함 따지지 말고 다 포함하지 말고 직전 5년으로 해라. 그래서 한시름 나왔죠.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암기를 할까 정리할까. 근데 그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이 농가 수치 비율을 당연히 저기 콩하고 나물용 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농가 수치 비율을 반영해야 되겠죠. 콩하고 나물용 콩은 이제 지역 농협에다가 직접 파니까 얘는 이제 도매 서울 뭐 가락동이나 양곡 도매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농가 수치 비율을 곱했는데 이게 포도, 파, 콩은 물론 이제 나물용 콩은 제외겠죠. 포도, 파, 콩은 여기 농가 수치 비율에서 올림픽 평균값 요거는 남아 있어요. 포도, 파, 콩은 이건 여전히 남아 이거는 3월 10일 날 수정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얼마 어딥니까? 기준가격 구할 때 가입료는 또 포함 불포함 이제 따질 필요가 없다. 전 품목이 다 정말 여러분들께 축하드릴 일. 다섯 번째 자기부담 비율 표가 있었는데 귀리도 참 애매하게 돼 있었죠. 자기부담 비율. 근데 아직도 좀 뭐가 안 좋은 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자, 귀리가 여기 10% 보장 수준이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부담 비율로 따지면은 10, 15, 20, 30, 40일 테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귀리가 10%부터 자기부담 비율이 있다고 그랬는데 잘못됐죠. 신규 품목이니까 20부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귀리가 20으로 잘 옮겨갔습니다. 20, 30, 40만이니까 이건 잘했어요. 근데 요 보리 얘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수정 안 했는지 보리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약관에 10%부터 있어요. 우리 팥과 보리가 그동안에 20%부터 있다가 팥과 보리가 둘 다 10%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오히려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이 20%부터 있는 거는 다들 아십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무부 배고파 당단 매시 그동안에 20%부터 있었죠. 농업 수입 보장 방식도 20%부터 있어요. 20, 30, 40만. 근데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 일부 품목이 10%부터 보장합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외워요. 대단 고고싱 이렇게 고고시 이렇게 대단 고고시 대파 단호박 고랭주무 고랭주 배추 시금치 얘들 10%부터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20%부터 있다가 그중에 일부 품목이 10%로 옮겨갔어요. 여기 대파 단호박 고랭주무 고랭주 부추 시금치 이거. 근데 참고로 자, 이거는 지금 우리 이론서 기준으로 그렇죠. 이론서 기준으로.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 올해부터 요 대파 당근 이건 대파는 어차피 10% 인정하고 당근 그다음에 당근하고 뭐였죠? 배추였던가요? 이거 당근 이런 것들 다 10%부터 인정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알고 출제를 낼지 참 궁금합니다. 출제자가 이론서 기준으로 어차피 내긴 하겠지만 올해 개정된 이론서는 작년 약관만 반영하고 있는 거라 올해 실무에서 예를 들어 요 양배추 같은 것도 당연히 우리 양배추는 수확 감소도 있고 농업 수입 보장도 있어요. 양배추는 이제 수확 감소에서는 15%부터 있죠. 여기 15% 양배추 15%부터 있는데 물론 이제 수입 보장 방식에서는 20%부터 있겠죠. 수입 보장은 기본 20%부터니까. 근데 또 현재 농협에 가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보면 양배추에 10%부터 있어요. 이론서 기준으로는 15%부터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뭐 이론서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실무에서 엄연히 실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잘못 기재된 이론서를 가지고 출제를 낸다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 뭐 결론은 이론서부터 한다는 게 결론일 수밖에 없지만 이론서를 한다는 게 그리고 간척지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졌어요. 간척지에서 재배하는 벼는 원래 20%부터 있는데 이론서에서 빠져서 도대체 몇 %부터 하는지는 빠졌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귀리는 여기
20 붙어 있는 거 잘했다. 양상추도 20%부터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사료용 옥수수나 저사료용 배의 자기부담 비율은 그냥 10%부터 있습니다. 그 퍼센트 써줄 필요 없이 이거는 그 자기부담 비율 그 보장 비율이고 그냥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기부담 비율은 다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그 경작불능일 때 나눠주는 그 돌려주는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지. 그걸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브로콜리 고추는 당연히 3% 5%고 뭐 전반적으로 요 보리 빼면은 잘 해놨습니다. 이론서 기준으로 작년 연말 약관까지는 제대로 잘 해놨어요. 보리가 일로 와야 되는데 다 있나요? 여섯 번째 이건 당연한 거죠. 사과 품목에서 요 평년 착과량 계산할 때 그 밀식 3년생 또는 밀식이나 반밀식 4년생들은 요 기준 표준 수확량 요 D가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이죠. 해당 년도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계산할 때 3년생은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을 기준으로 50%, 4년생은 일반 재배 방식 기준으로 이 표준 수확량 기준으로 5년생이 75%. 작년에 전원정답 처리됐었죠. 그런데 그걸 수정하지 않고 1차 3월 10일 날 공지했다가 인재사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당연히 바꿨어야 했고. 일곱 번째 차가 이거를 명확하게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차가 참 애매하게 돼 있다가 이제 명확하게 했으니까 이제 차도 이 평년 수확량 산출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차 여기 곱한 값, 요 말을 구한 값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뭘 의미했는지 참 애매했죠. 이게 잘했습니다. 대충 근데 어차피 차의 특성상 그 수확 면적률을 곱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차피 수확 면적률을 적용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곱한 걸로 해석을 다 했을 겁니다만 이제 제대로 해놨어요. 다만 차 하나만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 산식이 우리는 그냥 산식이 그냥 평년 수확량이죠. 다른 품목에서는 그냥 평년 수확량입니다. 이 산식이. 근데 차에서는 기준 평년 수확량이에요. 기준 평년 수확량.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럼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 기준 평년 수확량의 수확 면적률을 곱해서 보통 한 80% 이렇게 줄 겁니다. 그렇게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그러면 기준 평년 수확량의 수확 면적률을 곱해서 답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전 문제에서 출제해서 좀 해설해 드릴게요. 문제를 예를 들어놨으니까 보통 우리가 A값 구할 때 과거 수확량 자료 구할 때 그 해의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이 50% 두 개 비교해 가지고 큰 값으로 합니다. 그 해의 그 과거 수확량 자료 구할 때 사고가 있었을 때 물론 사고가 없었을 때는 평년하고 표준하고 큰 것 중에 1.1배인데 근데 차는 이렇게 하지 않죠. 차는 조사 수확량이란 표현 대신에 환산 조사 수확량이라고 바꿔야 되고 평년 수확량 50%가 아니고 기준 평년 수확량이 50%.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환산 조사 수확량과 기준 평년 수확량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각각 문제에서 주어지면 이 부분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좀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이 문제 올려드렸고 밑에 보시면 정답으로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해설 강의에서 할게요. 그리고 무사고 시에도 우리가 보통 평년하고 무사고 시에는 평년하고 표준에 또 큰 거에서 1.1배였는데 당연히 차는 또 다르죠. 평년 대신에는 기준평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준 평년 수확량 1.1배로 무사고 시에도. 자, 이게 그래도 고맙게도 이게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뭐 논리 모순이 없게 쭉 잘 서술해놔서 뭐 고맙습니다. 잘 해놨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 처음에는 이게 눈에 안 띄다가 나중에 인쇄해서 읽어보다가 엄청나게 반가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포복자에서 이제 만감류까지 포함해서 그동안에 말이 쭉 있었어요. 우리 당연히 포복자의 수확량은 대부분 다 이제
어차피 착과수 조사를 하는 녀석들이니까 포복자 망감류는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착과량이 있어요.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수량을 차감 한계 수확량이라고 다 공부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고가 있다? 뭐 또는 보상하는 죄가 인정이 되었다. 보상하는 사고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면 착과량에서 이제 감수량 차감하는 게 수확량 맞는데 만일에 사고가 없었다. 또는 사고가 있다 손치더라도 보상하지 않은 사고였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는 건 맞는데 다만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을 비교해서 큰 거에서 차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이걸 출제 확률이 있습니다. 요거 계속 있었어요. 말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론서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제 관련해서 오타도 잘 수고했고 잘 수정했고 그리고 이게 25분 어이구 많이 했네요. 한 20분 안에 끝날 줄 알고 이왕 한 김에 저기 3월 10일 날 수정한 내용도 간단히 한번 읽어 드리려고 그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개 정도 골라서 강의를 해놨는데 그래도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차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20개를 간단히 읽어 볼게요. 3월 10일 날 1차 공지 때 수정된 내용 이전에 한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만 3월 10일 날 1차 2024년 또 그 농구문 이론수 공지 때 그래도 꽤 많이 변경이 됐죠.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뭐 새로 보장된 부분은 많지 않아요. 수치 변경이 많지. 그래서 기존 내용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이제 수치만 주의하면 됩니다. 조금 추가된 거 외에는 품목이 확대됐다는 거, 양상추, 귀리, 시설 감자. 요게 이미 작년부터 보장됐던 거예요. 작년부터 보장된 건데 이제 올해 반영된 거죠. 그리고 올해는 블루베리 같은 것도 추가되고 지금 현재 보장 중인데 그거는 이제 반영이 안 됐어요. 양상추, 귀리, 시설 감자, 생산비 보장 방식, 양상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양상추, 귀리, 밀보리랑 똑같다. 시설 감자. 다만 요 분질미, 일종의 품종이라 그랬죠. 이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도 같아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은 경작불능 보장인데 요 가루쌀은 분질미는 식물체 피해율 60% 이상, 수확불능은 그 조곡의 재현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 감귤은 온주밀감, 밀감이 한꺼번에 뭐 그렇게 소술돼 있다가 이제 망감류가 수확감소 보장 과수로 바뀌었습니다.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 표본주수 표도 포도랑 같아요. 보험금 보피자 피해율도 평수 미평. 뭐 얘는 동상에 따로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온주밀감만 동상에 남아 있고 그냥 보통 약관으로 2월 말까지 싹 보장합니다. 다만 동상의 정의는 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랄지 과중조사 이건 비싸니까 그 과수원에서 30개만 뽑아서 무게 잽니다. 품종별로는 20개겠죠. 피해 구성 조사도 그 뭐 등급 내 등급 외 물론 그 이전부터 망감류는 등급 내외 구별을 없었습니다만 30, 50, 80, 100이 아니라 얘는 다 그냥 50, 80, 100 일반 과수 똑같이 추가 보장 맛있으니까 추가 보장. 그리고 요 망감류는 평년 수확량 계산할 때도 지금 이번에 바꿨죠. 이거 참 이거 얘기 안 했네. 여기 이거 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4월 19일 날 이거 정리된 겁니다. 원주 밀감만 우리 보통 그 A값 구할 때 과거 수확량 자료 구할 때 해당 연도의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가지고 비교해서 큰 걸로 하는데 감귤은 이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조사 수확량 자리에 평년 수확량의 1- 피해율로 합니다. 감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망감류는 이제 수확감소 보장 포도로 갔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해야죠. 이거는 온주밀감만 그 피해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율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피해율이
그동안 도대체 이 피해율이 뭐였나, 이게 안 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피해율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아예 수치로 3월 10일 날 24년도 개정하면서 주계약 피해율에 동상의 피해율, 수학기 잔존 비율, 보통 이렇게 잔동피 이렇게 우리 암기하고 다닙니다. 수학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잔동피 곱한 거를 합한 거, 이게 피해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D하고 복분자도 그동안에는 특히 요 OD의 B값, 복분자나 OD의 B값이 정확하지 않다가 나름 자세하게 소술해 줬어요. OD에서는 과거 표준 결실수를 평균 내시오. 다만 복분자는 평균 내지 말고 그 수령에 따라서 표준 결과 모지수가 주어질 테니까 2에서 4년은 어릴 때는 5개, 표준 결과 모지수가 좀 나이 먹어서는 4개, 5에서 10년, 11년. 원래 11년 넘으면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저것도 시험에 내도 이제 큰 논란이 없게 됐습니다. 참 이거 저 방금 수정했는데 이거 농업수입보장 방식의 기준가격 산출할 때 도대체 어떤 게 가입년도 포함이고 불포함이냐 제가 그때 길게 써놨죠. 방금 수정했어요. 전 품목에 직전년도 가입년도 포함하지 않는 걸로 했다. 좋죠. 다만 이건 그대로예요. 자, 우리 수학기 가격 산정할 때 참 이것도 수학기 가격입니다. 약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론서에는 수학기 가격에서만 농가 수치 비율에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대로 문제 풀 수밖에. 농가 수치 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또 따로 적용해요. 그냥 딱 80%로 정해져 있었는데 물론 유통 비용이 매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수치 비율이 매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또 굳이 평균 내 가지고 다만 포도, 양파, 콩입니다. 포도, 양파, 콩, 피읍, 피읍, 콩, 피읍, 피읍, 키읔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 개는 그 농가 수치 비율에도 그 직전년 또 5년 올림픽 평균값을 적용해라. 농가 수치 비율에도. 네 번째. 자, 5번째. 생산비 보장에서도 이제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을 추가했죠. 뭐 월매 시쪽, 월매 시쪽, 뭐 또는 부양 뭐 어떻게 하죠? 월동 배추, 가을 배추, 재파종, 재정식.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24년도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는 고추, 당근, 단호박 다 포함해서 전 품목에 이거 보장합니다. 아니 고추가 정식해 놨어요. 저도 고추를 시골에서 이제 정식하는 걸 자주 보는데 그때 사고로 보상하는 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민이 재정식 안 해요? 다 재정식하죠. 그 죽은 자리 다 뽑아내고 새로 다 재정식하는데. 근데 그래서 그냥 전 품목을 다 재정식 보장합니다. 재파종 다. 근데 좌우간 이론서 상으로 올해 그 24년도 이론서 기준으로는 요것만이 이건 쉬워요. 면적 피해율에 20%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적 피해율에 재정식 하지 않은 건 빼고 재정식 한 것만 해가지고 20%다 지급하는데 실무상으로 농협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 대비해서 안타깝지만 따로 외워야죠. 그리고 요건 중요하죠. 나름 한계일 언제까지 정식 또는 파종해야 되고 또는 재종식 재파종은 언제 해야 되고 이거 15일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차이 있다 그랬어요. 15일. 메밀은 15일까지 메밀은 이제 파종이죠. 뿌리는 거니까 파종하고 다만 재파종은 더하기 10 10일 15일이 아니고 더하기 10 해가지고 25일. 자,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 고추 브로콜리 준비기 생산비 계수 우리 544 495가 아니고 이제 527 492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섯에서도 바뀌었죠. 우리 고생해서 외워놨는데 톱밥, 느균, 양균 얘들은 알파가 필요해요. 표고 원목재배 같은 건 아예 경과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필요 없고 병재배 같은 경우야 알파값 필요 없이 아예 경과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887, 917
암기해야 될 수치 변경입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율 수치 변경 우리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3338 4144예요. 506060 505560은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선택 기준 10% 15% 적과전 종합은 여전히 100%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33, 100이 아니고 120 미만. 15%는 22, 120 미만. 고추 브로콜리는 아직 안 바꿔놨네 이거를. 3%, 5% 아니죠. 바꿨구나. 5%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데 3%는 둘둘 120이에요. 둘둘 120 미만. 3%는 조금 좀 까다롭죠. 적과전 종합은 여전히 여기 있네요. 적과전 종합은 33 100% 미만, 22 150% 미만. 그리고 착과감소 보험금에는 보장 수준이 있다 그랬죠. 50%형, 70%형, 70%형도 이게 100% 미만입니다. 여전히. 내년부터는 이것도 바뀌어요. 완전히 자체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하도 이게 좀 불합리해요. 아무리 착과감소 보험금은 아직 열매도 다 크지 않았고 이제 적과 종료 바로 하고 나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하니까 이후에 생산비가 안 들어가니까 보험금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50% 또는 80%만 70%만 주겠다 했는데 그 전에는 3년 전만 해도 일률적으로 80% 다 줬습니다. 근데 까다롭게 선택형까지 하고 내년에는 70%를 일괄 기본 다 70%로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손해율이 너무 큰 과수원은 그건 따로 우리한테 주어지겠죠. 손해율 기준에 따라 누적 적과전 손해율입니다. 착과감소 보험금이겠죠. 너무 크면은 50%형으로 제한해버리겠다. 이양 못할 때 이양불능 보험금은 15%로 좀 늘려줬어요. 이양직파불능 보험금 표. 그리고 감귤, 망감류든 원주밀감이 우리 이론서에는 약간 다르게 나왔지만 결국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망감류는 그 보험 기간 내내 종합위험 보장합니다. 주계약으로 보장해요. 종합위험이니까 동상해 당연히 포함되고 무슨 재해든지 다 포함되는데 다만 이제 동상해를 정의할 때 그 12월 20일 이전에는 그냥 피해만 있으면 되고 피해만 있으면 되는데 12월 21일 이후에는 조금 까다로워요. 제주도랑 제주도 외에 해가지고 제주도는 짧고 굵게죠. 영하 3도 이하에서 6시간 우리 작년까지만 둘 다 일률적으로 이거였잖아요. 작년까지는 영하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꼭 지속돼야지 동상 피해 인정해 줬는데 제주도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자주 안 일어나나 봅니다. 다만 갑자기 심한 한파가 와서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지고 6시간 지속돼서 동상의 피해가 많은 경우 망감류든 원주밀감이든 똑같아요. 12월 21일 어차피 12월 21일 이전에 원주밀감은 이제 망감류는 이제 기간 내내 종합위험만 있고 원주밀감은 이제 종합위험 주계약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특약 동상해로 가는 케이스인데 이 동상해는 12월 21일부터 특약으로 보장하니까 이렇게 12월 21일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당연한 구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생산비 보장 받작물이나 시설작물에서 받작물이나 생산비 보장 둘 다 생산비 보장이니까 미보상 비율은 원래 그 메밀하고 브로콜리는 없었죠. 생산비 보장 받작물. 근데 포함해서 전 품목에 다 그리고 아예 시설작물이나 버섯작물은 작년까지 그 미보상 비율 없다가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다 해줘야 돼요. 피율 계산할 때. 아까 한 거 대단 고고시 대단 생산비 보장이 원래 우리 20%만 있다고 다들 정리했었는데 이제 10% 15%가 추가됐습니다. 대단 고고시 실무에서는 10% 15% 당근 같은 거 다 10%부터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할 때는 이거 암기 원주밀감은 동상에 특약이 있죠. 동상에 특약이 있고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동상에 특약이고 이때가 수확 기간이에요. 수확 기간 한 40% 정도 남아 있는데 수확기 잔존 비율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상에 특약이 있는 케이스 수확 기간이 있는 케이스는 수확기 잔존 비율이 있어요. 암기
1, 0.8, 0.3입니다. 7 마이너스 0.3 사고 발생 일자. 7로 하셔야 하는 게 좋겠죠. 14번째, 15번째. 자, 가축제보험에서 그동안 송아지 가격 이거 참 애매하게 나와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전에 강의했으니까 그걸로 생략할게요. 더 깔끔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농축정보센터에 농협축산정보센터 가면은 그 4월 5월령, 6월 7월령, 그 다음에 350kg짜리 가격, 600kg짜리 가격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4, 5월령은 자료가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6, 7월령부터는 다 언제나 있어요. 없을 때 우리 어떻게 이게 없을 때 도대체 얘보다 더 빨리 죽어버린 3월령이나 4월령 이런 것들 이거 없을 때 뭐 2월령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격 정하냐에 대한 정리입니다. 잘 해놨어요. 특히 이거는 오히려 쭉 잘 해놓은 겁니다. 우리 입에 익은 게 뭐냐면 자 보험 가입하고 그 한 달 안에 죽었으면 보상 안 해주죠. 가입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죽은 경우는 이제 폐사한 경우는 2달까지 봐주죠. 보통 우리 이렇게 암기하죠. 질병은 2달까지. 질병 이외에는 한 달 이하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반값만 준다. 반값만 주죠. 그래서 만일에 한 달 15일 됐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1단위 절사하니까 한 달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질병 이외로 뭐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질병 이외의 1개월 이하에 포함되는데 또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2월령 미만, 질병은 3월령 미만. 더 깔끔하죠. 2월령 미만. 한 달 15일이면 2월령 미만 확실하게 포함되니까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종계보험가액, 종계보험가액 31주를 기준으로 이제 원래 종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협정가액으로 가입하죠. 협정보험가액으로 31주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퍼센트 비율로 보험 가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뭐 규칙이나 이런 건 아니고 암기하셔야 될래요. 그 다음에 앞에 보험 이론에서 이것저것 좀 추가됐습니다. 암기 내용이죠. 보험 이론 맨 앞에 거기서 출제됩니다. 5점에서 10점 정도는.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별 말이 없더라도 1,000원짜리 이하, 1,000원 단위 이하, 1,000원 단위부터 다 절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팟 평년수확, 팟은 얼마나 이제 포함된 지 얼마 안 돼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그래서 팟은 신규 가입의 경우 여기 유자살구 대추, 유자살구 사과대추처럼 그 신규 가입하면은 평년 수확량 할 때 70%만 인정해 줍니다. 팟. 그 참 자기 부담 비율 호두 살구 유자가 여전히 20% 붙어 있다는 거 제가 좀 읽어 드릴 거를 인가요? 호두 살구 유자는 세트로 얘들은 20%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호살유. 그리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 귀리 같은 것 이번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자, 우가 밀, 보리, 귀리는 어차피 표본 조사할 겁니다. 수확량 조사하러 갈 때 그 표본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자, 밀은 물론 전파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심는 걸 전파라 그러는 답은 뿌리겠죠. 산파하겠죠. 표본 구간 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 내포기 길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이제 벼처럼 규칙적으로 뭐 이양하거나 아니면 전파할 때고 막 뿌려버릴 때는 50cm 곱하기 50cm 규격의 태를 이용합니다. 표본 구간이 5구간이다. 제가 실전 문제 냈었죠. 그러면 표본 구간의 총 면적은 0.5 곱하기 0.5 하고 그게 5구간. 여기서 수확량이 얼마더라? 그럼 여기서 로스율 적용하고 함수율 적용해가지고 제곱미터당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 미타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제한에서 이것저것이 조금씩 바뀐 거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인수제한 강의할 때 따로 하고 여러분들 이거 암기 내용이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자가 내고 싶어 해요. 마땅히 낼 것도 없고 사실 개정된 부분은
그래서 최소 3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많으면 5문제까지. 지금 여기 45분 강의했는데 물론 이제 이걸로 개념 잘 익히고 문제를 좀 많이 접해 보시면 개정 문제가 부지기수로 쏟아질 거니까 저도 그럴 테고 꼭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